4월 29일 우리 통일부에서 북측의 그 노동당 입장문 거기에 대해서 세게 맞받아 쳤다 하는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권영세 통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일부에서 북측에 대해서 김정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당당한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북의 평양 집단에게 당당한가? 그거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3년 4월 29일 북한 노동당은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문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이할 거다. End of regime이라는 말을 쓴 데 대해서 북한 노동당 측에서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다. 이 공산당들은 나이 든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게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권도 공산당 따라 하는 건가?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하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에서는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 너무도 무책임하게 용감했다.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다. 논리를 잃은 평양 집단은 이제 문장을 못 쓰는구나 하는 것도 또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 못난 인간이다.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보겠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다. 핵협의 그룹 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 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뭔가 힘을 보여주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하는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국내 언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9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중 하나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데 대해서 적반하장격인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야, 윤석열이 권영세가 이거 북한 눈치 안 보고 반박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 별거 아니다. 2023년 4월 29일 통일부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그게
아주 센 것처럼 보이지만 늘상 하던 거다. 이걸 한번 봅시다. 통일부의 그 입장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에 대해 규탄한다. 자, 주먹 들고 규탄한다. 한번 나왔습니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잘못된 길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군더더기 말을 빼고 나면 앞으로 또 이러면은 쌀 안 주겠다, 돈 안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 국제사회의 입장을 이야기한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입장문이라도 내지 않았느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통일부는 2023년 2월 19일에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와 미국하고 항상 한 켤레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비슷한 어조가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또 그 가정적인 미래 시점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것하고 동일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 북한은 이제라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함께 평화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장문이 별거 아니다. 늘 하던 거다.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한번 서비스한 거다. 이 정도로 박하게 평가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28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보면 이들이 평양 집단에게 세게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4월 26일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지난 3월 30일 한글판에서 제외했던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내용이 추가됐느냐. 그런데 이 답변이 이겁니다. 아니다. 이번 영문판에도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은 제외했다. 그러면 영문판 발간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글판 나오고 나서 아주 질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북한을 위해서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주체사상 교육을 하는 통일 교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영세 통일부는 뭐를 하느냐? 그냥 담대한 구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게 좀 앞으로 나아가기를 북한에 퍼부어 드리겠소 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구제는 퍼부어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북한 주민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는 이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부어 드리겠다. 실질적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은 이런 의미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쳐다만 봐준다면 기어서라도 가겠다 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의 뜻에 반하는 이런 공무원들이다. 이런 통일 정책을 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